사실 이분은 22년도에 한번 우승을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다시 우승을 하셔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익금 리그에서 1위 한 2번 정도 한 것 같고요. 최고로 찍었을 때가 한 15억, 16억 정도까지 갔었어요. 어떤 매매 기법이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 사실 매매 기법 제가 말씀드려도 다 아시는 거일 거예요. 투자를 성공하려면 롱인지 숏인지 추세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4월 매형남배 대우승자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22년도에 한번 우승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는 모자이크 처리돼서 얼굴을 아마 못 보셨을 거고 이번에 다시 우승을 하셔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요. 연구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결혼은 했고 아기들 2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그때 우승을 하셨을 때 시드가 한 3억 정도 모으셨다고 들었었고 예. 5억 정도 모으시면 아이들 교육 겸해서 해외로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당연히 나가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다음 달, 다다음 달도 제가 아이디를 아니까 예. 대회를 보다가 수익금 리그에서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수익을 버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보고 카톡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계시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우승해서 연락을 들어보니 이분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한번 소개를 하긴 했지만 투자 입문 계기나 경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처음 투자 시작을 대학교 1학년 때 주식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었고요. 기억났다. 주식에서 그 IT 버블 때 짜릿함을 한번 맛보고 또 IT 버블이 다 꺼질 때 붕괴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런 경험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코인에 입문한 거는 2017년 코인 붐 또 터지기 직전에 재수 좋게 들어가게 됐고 처음 시드 1,000만 원으로 2017년 1월에 들어가서 2017년 말에 한 20억, 한 200배 정도 벌고 나왔었죠. 지금 언뜻 기억나는 때 어쨌든 20억 버셨잖아요. 예. 그때 그거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숏을 쳤어요. 20억 중에 4억 정도를 한 3, 4일 만에 그 오버슈팅 나오면서 그냥 청산당하고 허무하게 그리고 한 16억 정도 남은 거를 반 정도는 이제 와이프한테 잘 보관해달라고 이제 맡기고 나머지 8억을 시드로 제가 코인은 접고 기존에 했던 주식 선물 옵션 위주로 이제 거래를 했다가 잘 안 돼서 한 2억 정도 시드가 남아 있었던 상태였고 그게 수익금 리그 참여할 거다 이렇게 하고 좀 괜찮게 수익이 나서 갑자기 매형남님한테 카톡이 와서 달성하신 것 같다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제 해외 나가는 거는 이제 와이프 사정 때문에 회사 사정 때문에 같이 나가기가 좀 힘들어져서 해외 나가는 거는 안 되게 됐고 저만 이제 육아휴직을 지금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생겨서 이것저것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게 수익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괜찮게 수익이 나왔으면 그 이후로 대략 얼마 정도? 지금까지 수익금 리그에서 1위 한 2번 정도 한 것 같고요. 최고로 찍었을 때가 한 15억, 16억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9월, 10월 정도쯤에 15억, 16억 정도를 찍었었는데 네. 그때부터 좀 말렸어요. 코인에서는 계속 시드는 20만 달러 정도였고 이제 출금을 많이 해놓고 출금한 것 중에 일부를 선물 옵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네.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5일에 베팅을 했거든요. 그때 5일에서 한번 좀 크게 당하고 그리고 그때 무렵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쭉 우상향했잖아요. 맞아요. 네. 원웨이 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선물 트레이더 원웨이 길 좀 쉽지 않잖아요. 그때 좀 이제 조금 시드가 이제 갈리고 해서 현재는 한 8억 정도 돼 있어요. 한번 시드가 이렇게 줄고 나니까 이제 다시 좀 움츠리게 되고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면서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출금하시죠? 그것도 절반은 와이프분에게 주시면 현명한 투자도 아닐까. 지금은 그래서 네. 그 시드를 $10,000로 다시 줄였어요. 내가 만약에 뭐 실력이 있고 할 수 있으면 그 $10,000로 다시 만들 수 있지 너무 않을까. 좋다. 투자의 정석이다. 여러분, 투자의 정석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까먹었는데 예. 차트 분석 어떤 식으로 하셨죠? 저는 주로 네. 채널 매매를 주로 해요. 이번에 4월 달에는 고점 찍고 약간 조정 장세, 저항선 왔을 때 이제 숏 포지션 잡고 지지선 근처 쪽에 왔을 때 피보나치 6189불이나 이 정도쯤에서 다시 반등할 걸 생각하고 롱 포지션 잡고
레버리지는 그럼 이번에 어느 정도 한 20배 정도. 20배 정도? 예, 20배 정도인데 이번에는 단타를 많이 해서 한 번에 다 들어가고 다 빠지고 이런 매매를 잘 안 하고 일부 들어갔다가 더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눠서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를 계속 쪼개가지고 사고 팔고 해가면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은 매매한 거 실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윈레이트 88%. 괜찮죠. 4월달 장이 생각했던 조정 채널을 딱 잘 맞춰가지고 제가 운이 좋게 계속 포지션이 방향이 맞았어요. 1시간 봉이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네. 그 부분이 4월달이에요. 아, 여기를 조정 장세로 예측하시고. 저희가 추세선을 빨간색으로 이제 조정 추세를 그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위에 고점들을 맞고 내려오는 저항 라인인데 돌파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따라 들어갔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쏘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길래 돌파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조정 추세를 탄 거죠. 계속 단타로 수익이 좀 나면 줄이고 저항선 라인에 다시 맞거나 이런 곳이 오면은 숏 포지션을 좀 늘리고 계속 수량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해가면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시켰어요. 예. 그리고 피보나치 618 부분하고 추세 그 하단 부분이 그쵸, 많아서. 하단 부분하고 그쯤에서 롱 관점으로 다시 수익률을 극대화했고 저항 네. 부분에서 다시 숏 관점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중장기의 흐름인데 그쵸. 흐름 그 전략을 잘 세웠고 예. 그 사이에서도 물론 이제 작은 스케일로 보셨겠죠. 예. 메인 관점은 그런 식으로 이제 큰 흐름을 탔고요. 그 안에서는 근데 단타를 정말 많이 했어요. 확실히 이제 회사를 안 다니시니까 그러면 지금 하루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아침에 한 7시 반, 엄청 7시 일찍 일어나시는구나. 7시에서 7시 반 정도 일어나서 애들 이제 먹이고 학교 보낼 준비하고 자녀분이 혹시 나이가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아, 둘째는 어린이집 다녀요. 아, 네. 이제 한 9시에서 10시 정도 되면은 자유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날 새벽에 잠을 못 잤으면 이제 그때 좀 자고 그러다가 애들 잘 때쯤 이제 9시, 10시쯤 되면은 다시 이제 장을 보죠. 아. 네. 이전이랑 혹시 뭐 바뀌신 게 있으실까? 2년 전에 나 자신과 지금의 바뀌었다기보다는 인터뷰 내용 질문 중에 어떻게 해서 우승을 하신 것 같은지 우승하게 된 이유. 네. 그거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2년 전이니까 수익률 리그를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계속 못 했잖아요. 정말 실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꾸준히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수익률 리그를 참석하면서 청산을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아, 그러면 2년 동안 뭐 청산을 적어도 열 몇 번 당했다고 치면 1700% 이번 1등 수익률이랑 지금까지 청산당한 수익률이랑 보면은 비슷. 그래서 제가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우승을 이렇게 2번 하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수천 명의 참여자들이 왜 이렇게 수익률이 안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에 300%막 400%쫙 올라오세요. 1등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라져 있죠. 네. 예, 엄청난 고배율로 알트를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제껴지시니까 그러니까 승률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도 자기만의 그 스타일로 꾸준히 하다 보면 1000%가 날 때도 있고 2000%가 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를 좀 무리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들어가야 될 뻔히 좋은 자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욕심이라든지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또 잘 지켜지진 않는 것 같고 계속 그거를 노력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완벽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세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서 폭넓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금리랑 매크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많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저도 다 하니까 단기 뭐 2달, 3달 이거 말고 조금 예.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뷰가 있으면 한번 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해서 그런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팬데믹 코로나도 생겼고 러우 전쟁도 생겼고 인플레이션도 오고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경제학자던가 누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50년, 1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만한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인 것 같고 음모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과연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치에 맞는 건가, 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대체할 만한 대단한 기술로 발전할 것인가 미래에, 그런 걸 잘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그래요. 언제 어떻게 뒤통수를 치면서 꺼질지 모른다라는 거를
항상 조심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정황은 너무 상승할 것 같은 기분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정황들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사실 올라온 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자전거래라든지 큰 세력의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량을 줄이면서 돈이 투입이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줄이고 있고, 한정된 비트코인에 자금이 들어오면 계속 펌핑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올라가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올린 주체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여기에 전 동참해보면, 저는 반대로 음모론을 안 좋아하는, 제 MBTI 중에 유일하게 안 바뀌고 강한 게 S거든요. 예. 현실적인 그런 타입인데, 이상하게 비트코인만 생각하면 음모까지는 아닌데 의도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했었을 때 지금은 미국이 글로벌 1위 강대국이고 영국도 있었고 뭐 네덜란드도 있었고, 어쨌든 세계 패권국이 거의 100년 주기로 계속 바뀌는데, 심지어 미국이 패권을 진 지가 100년이 됐고, 그리고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절대 패권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절대 패권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눈치 보느라 전쟁도 못 일으키고 무역 갈등도 없었는데 지금 중국도 비빌만 하니까 무역 갈등 일으키는 거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고 대만이나 일본, 뭐 중국 다 갈등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점점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빠지고 있고, 힘이 빠지는 와중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좀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좀 강력한 파워를 가진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가면은 제가 할 수 없는 말이죠. 이건 직관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가진 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찍어내서 그걸로 내가 소비를 하겠다? 그게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단기간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패권국이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너무 많은 화폐를 발행했고, 지금 금리를 좀 낮췄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화량이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M2가 또 증가할 거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나. 근데 이런 거를 대비해 두려는 어떤 세력들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생길 거다. 왜냐면 미국의 힘이 점점 빠질 거고 강대국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강대국이 대비 수단으로 돈을 모으는 강력한 어느 집단이 있지 않나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지만 더 큰 고점을 계속해서 넘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장기 추세는 큰 이변이 없지 않는 한,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이 체제가 깨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많이 오른다는 선들도 있는데 예. 올해 연말 장세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번 더 오르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자본들이, 개인 자본이 아니라 기업 자본들이 들어올 만한 하나의 파이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가 비트코인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그 자금이 사실 폰지랑 다를 게 없긴 해요. 움직임 자체가. 사실 폰지라는 게 나쁜 개념이긴 하지만 결국엔 먼저 들어온 자금이 후에 들어온 자금에 의해서 올라가서 이제 수익을 보는 개념이잖아요. 계속 신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돼야지만 이제 얘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유하는 이유가 사실 화폐로서 보유한다기보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지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끝에 가서 추가적으로 유입될 자금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급격히 쇠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더 남은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유입될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은 더 크게 남아있지 않을까.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일단 그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매매 기법이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 사실 매매 기법 제가 말씀드려도 다 아시는 거일 거예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근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커서 손해볼 때도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은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아예 안 하지 않는 한 내가 습관을 들여야겠다. 내가 마인드가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연습해서 노력해야 된다.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투자를 하면서 성공을 하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신념이.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게 테슬라 주식이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지 않으면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투자를 성공하려면 롱인지 숏인지 추세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타이밍을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롱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계좌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내가 이게 롱 관점이든 숏 관점이든 그 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뵈면 좋겠고 네. 사실 잘 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또 오늘 보니까 더 잘 되신 것 같아서 그때 카톡으로 축하한다고 해주셔서 영광이었어요. 네. 예. 기억을 해주시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저는 나오시는 분들 마지막에 목표 얘기하시거든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이루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